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 초반 2,500선으로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94일생으로 2,600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조금 빠진 걸까요?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엔 저희 전문가님들이 선물로 드리는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시장 대응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무학, 박중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오늘 내일 비가 온다 이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시장도 조금 꾸물꾸물하거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약간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세린메이 5월 달은 잘 지났는데 6월 달 중순으로 가면서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네. FOMC 금리 동결됐고 CPI 낮아졌고 뭔가 좀 잘 순항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간다. 상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기대보다 안 가니까 약간 네, 좀 그렇죠. 답답함. 네. 고속도로에서 한 60km 달리는 느낌. 그죠? 네, 그럼 빵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약간 주식이라는 게 뭐 360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이 계좌, 이 템포, 이 시장의 템포는 느리지만 이 안에서 가령 5월달에 그렇게 좋다던 자동차주들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5월달에 눌려있던 방산주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약간 속도감은 줄지만 그 안에서 업종 가는 템포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약간 늘어질 때는 업종을 봐야 됩니다. 업종을 봐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좀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오늘 또 그러한 관점에서 종목들 이슈부터 또 우리 히든 종목까지 또 많이 갖고 왔으니까 또 한 시간 또 재미있는 시간 여러분들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시속이 뭐 30으로 갈 때도 있고 80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점. 이런 시기일수록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앞서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또 종목 상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시장과 또 시청자분들 동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시장은 우리 23년도는 계속 반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양호한데 문제는 그 4월 조정 이후에 지금 5월 중순부터 다시금 또 반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을 견인한 게 섹터별 대표 종목들, 뭐 가령 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래서 이런 대표 종목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가령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한 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감을 하기에 아니 시장은 좋다는데 시장은 간다는데 내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 계좌는 그렇게 좀 힘이 없거나 그런 체감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전혀 돈워리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 섹터별의 어쨌든 시장 마켓을 주도하는 섹터 대표 종목들이 문을 열어줘야 또 중소형주에게도 훈풍의 길이 또 상승이 열리는 거니까요. 뭐 좋게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차별화가 되면서 또는 앞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이 도는데 너무 빠르게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려온다던가 혹은 수익이 났는데 팔지 못하고 가지고 내려온다던가 또는 올라간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더니 도로 내려온다던가 그런 약간 단발성이 좀 엇갈림은 생길 수 있지만 시장 마켓을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체감상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서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멘탈만 좀 다시 저정비,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점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그 안에서 저희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만큼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런 시장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가 큰 화면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죠. 루닛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몇 번 대장주로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루닛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미국 백악관이 추진하는 암정복 프로젝트죠. 캔서 문샷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캔서 문샷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인데요. 루닛은 AI 암 진단은 물론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AI 바이오마커 기술을 높게 평가받아서 참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13만 7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호재가 계속 나오네요 라고 해주셨고, 우리 이목 전문가님은 연금 복권 당첨자, 로또도 1등, 로또입니다. 로또라고 적어주신 거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아니, 연금 복권 당첨자, 로또도 1등,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연금 복권 당첨이 됐다는 것은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돈이 거죠.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부럽다. 네, 루닛 차트를 화면부터 좀 보실게요. 네네. 이 무분별한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게 한번 확 올랐다가 챗 GPT가 불러왔었던 테마 상승이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갔잖아요. 네. 지난달부터 이렇게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옥석 가리기는 이제 실적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좀 패가 갈렸다 그럴까요? 일단 가라앉는 애들 가라앉고 이제 이 알곡과 쭉정이가 좀 구별은 됐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누가 알곡이 됐죠? 바로 의료기기 쪽이 네. 이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하드웨어 쪽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의료 쪽 AI 관련한 종목들이 자 보시면 루닛이 원래 대장주였어요. 여기서부터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약 3배 올라가 왔었고요. 그죠? 그리고 딥노이드 이 종목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뷰노 그죠? 뷰노도 오늘 신고가 똑같이 갔으니까 뇌를 하든 암을 하든 흉부를 하든 이렇게 AI 관련한 종목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 AI의 대장 섹터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대장주로서 연금 복권을 맞고 주가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하나 더 로또까지 맞아버렸습니다. 저도 아이고, 처음 봤어요. 부럽다. 캔서 문샷? 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집착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대요.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맞아요. 우리가 IRA 법안 같은 거는 애초에 BBB 법안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되고 보조금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캔서 이거는 처음 저는 접하는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재료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도 보도 자료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긴급하게 종목을 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벤져스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마동석이 마블 시리즈의 그 뭐죠? 네. 그 영화에 같이 한번 이터널스에 참여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배우가 네, 멤버로 낀 거죠. 저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에 이제 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있고요. 뭐 제약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마존, 인텔,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어벤져스로 다 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캔서샷 잠깐 좀 생소하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뭐라 그랬죠? 이게 뭐지 할 때 몰라야 간다. 네, 몰라야 간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오늘 정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또 상한가까지 네. 뽑아주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 AI 쪽 종목들 계속 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종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이 어떻게 돼?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주변 집값도 계속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대장 아파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따가 시간이 되면 우리 2부에 네. 이 의료 AI 관련 좀 갖고 왔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쪽 뭐 루니스 뭐 상한가를 내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쪽 종목들 대장 아파트가 오늘 또 상한가 갔기 때문에 계속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연금 복권도 기쁜데 여기에 로또까지 맞은 종목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루닛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2부 예고편까지 날려주신 만큼 여러분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야겠네요.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루닛뿐 아니라 이제 뷰뇨도 있잖아요. 네. AI 의료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우리 이제 추경호 그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네.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도 발표했었고요. 다만 바이오의 제약이 아니라는 거죠. 제약 먹는 이 약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AI에 대한 뭐 영상 판독물 이쪽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캔서 문샷에 뭐 92개 다국적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국내 유일하게 이것 또한 요청을 받아서 간 거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루닛이란 기업이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어쨌든 장사를 하려면 기업도 장사를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뢰, 믿음이 가는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들에는 제약회사인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뭐 또 다케다도 있겠지만 또 헬스케어의 기업들도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에 국한된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라기보다는 암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산업을 좀 흔히 말해 모아놓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로. 그래서 25년도에 암 발생률을 뭐 50% 줄이겠다. 뭐 그런 바이든이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걸 다시 가동을 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부각된 모습인데 그래서 루닛이라는 종목이 이 문서샷 이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게 아주 강한 광풍을 몰아쳐서 지금 상한가까지 갔고요.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니까요. 네. 저점이 18,900원입니다. 야. 그리고 지금 고점은 13만 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만 하면 이제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잘 가는 종목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드리면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좋은 이슈,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이슈밖에 없습니다. 좋은 내용밖에 없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당연히 안 좋은 내용, 안 좋은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목도 반드시 고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념을 하시고 상투 매수는 안 하시길 바라면서 보유자분들은 수익 극대화로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13만 원까지 지금 뚫고 올라간 루닛. 혹시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으로 저희 전문가님들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종목 정리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흥하해운을 포함한 조선주인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흥하해운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올해 2분기 실적 호조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조선업황은 최근 수요가 회복되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흥하해운 이런 기대감을 등에 업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마감가 1,886원 형성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상승,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조선주와 또 오늘 상한가 간 흥하해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뜬금없는 상한가라고 적어주셨고 갑자기 서든리 이런 거죠.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어둠의 끝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진짜 어둠의 끝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조선은 업황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찍히잖아요. 네. 해운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님도 뜬금포 상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뜬금포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중국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해운, 석유 이런 상승 종목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은 원자재를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원자재를 뭘로 날라요? 배로 날라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해운주가 어찌 보면 그런 기대감에 맞물려서 또 조선주는 잘 가는데 해운도 그래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거고요. 세트잖아요, 그래서 거의. 좀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뒤늦게 올라온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갔음 하는 마음이 힘차게 쏠려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분명 기대감, 희망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10월 달에 이렇게 약 1,200원대에서 2,000원 정도까지 좀 찌릿찌릿 좀 아직 이쁘지 않으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그 하단부는 깨지 않았어요. 그 하단부는 깨지지 않으면서 다시금 한번 들어 올리는데 앞에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건 사실 그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왜 너 올라왔니? 이유가 뭐니?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굳이 내용을 찾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석유와 해운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왜 해운이 올라와? 원자재를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배로 날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종목이라는 것이 실적이 나오든 좋든 안 좋든 수급, 거래량이 중요한데 오늘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 돈이 누구의 돈이며 어떠한 전략으로 어떤 관점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쐈고 그 쩐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 구간대의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업황이 돌아섰다라는 거는 우리가 배제를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변곡의 기준으로 이후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상단은 약 2,000원 위로 좀 상단을 기술적으로 2,000원 위로 상단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려올지는 이제 내려와 봐야겠죠. 안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내려온다면 1,000원 후반대에서 약 한 1,7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포다, 갑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징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식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해운주라는 것은 일단은 뭐 발디구님 지수나 BDI 지수나 보는 또뭐 지수들이 국제유가나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경기 부양, 중국이 경기 부양 안 한 적이 있나요? 늘 하고 있죠. 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조선주 상승, 조선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선주 상승한다, 해운주가 움직인다, 트럭 배달 오토바이 가격 올랐다고 이 배달 수수료 올릴 수는 없잖아요. 뭐지? 예를 들면 자 오늘 이 해운주들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흥하해운만 오른 거예요. 흥하해운만. 흥하해운이 시가총액 3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니까 일단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조선주가 가서 해운주가 간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긴 하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대장주가 누구죠? H&M, 펜오션 이런 종목도 상승 볼까요? 금슬라. 자,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2020년. 이 정말 이때 당시에 10배,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H&M. 자, 그러면 이때 조선주는 20배 올랐게요? 아니요. 이때 보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대우조선해양.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3만 5천 원, 지금 올라서 다시 3만 5천 원 된 거예요. 조선주와 해운주는 같이 바다에 떠다니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연관성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려면 H&M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대장주 시가총액이 논리상, 네. 시가총액 9조 2천억짜리입니다. 자, 근데 9조 2천억짜리니까 다 하는 거죠. 벌크 선도하고 이 컨테이너 선도하고 정말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날라주는 H&M.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만 날라요. 그러니까 캐파가 작죠, 그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H&M이 뭐 한 10%라도 올랐으면 뭐라도 제가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춰 드릴 텐데 대장주가 1%밖에 안 올랐는데 이게 상한가 같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오늘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20%와 30%는 틀려 상한가는 틀리거든요.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2, 3일 내에 아무 이유도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1년에 오를 거는 다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모르는 게 원래 주가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대신 3일 내에는 뭔가 나와줘야 한다. 그렇게 3일 내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네, 아마 오늘 상승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간 흥하해운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적인 이유를 찾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3일 내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아이돌이 있는 회사네요. 큐브엔터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의 상승세는 많은 분들께도 전달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특히 큐브엔터, 이 여자아이들 또 B2B 등 소속 가수들의 활약으로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앨범 판매량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1,656억 원, 영업이익은 126% 증가한 1,570억 원 정도를 157억 원 정도를 전망한다면서 이 아티스트들의 컴백 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큐브엔터 12.02% 오른 채로 27,500원에 금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엔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전문가님,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한 표 날려주셨고,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은 걸그룹 전쟁, 여자아이들 퀸카 맞습니다. 요즘 뭐 챌린지도 너무 많이 뜨고 있고요. 노래가 안 나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모학 전문가님? 저는 저희 딸한테서 이 투자 아이디를 얻어서 진짜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아, 진짜요? 하도 이제 퀸카 하고 따라해서. 지금 6살인데요. 이 춤을 엄청 추고 다녀요.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중에 아이돌 시키실 생각.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 마트 가서 티니핑을 사달릴 때 그 종목을 샀으면 그쵸. 주가가 한 5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따님에게서.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큐브엔터가 지금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갈까요? 네. 네. 일단 제 딸 얘기니까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기본적으로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걸그룹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 아이돌 남성 그룹들 시대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네, 저도입니다.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 정말 뭐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정말 깜짝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도 그랬고 뭐 정말 트와이스, JYP 정말 대표 걸그룹들이 기업에 정말 사억을 올려줄 정도로 맞아요. 엄청난 수익을 벌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여자아이들의 퀸카가 정말 음원 차트 정말 내노라는 르세라핌 또 뭐 있죠? 뭐 아이브, 뉴진스 네, 에스파. 여기서 일단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도 이 IP와 마찬가지로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그러니까 앨범만 뭐 밀레니엄 히트 해갖고 뭐 100만 장 넘게 팔렸죠. 지금 이거 갖다 주가가 오르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콘서트 하죠. 굿즈 상품 팔죠. 뭐 디어유 같은 데서 이제 플랫폼 사업도 진출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콘서트는 물론이고 네. 다방면으로 사업이 확장. 광고 몸값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 되는 멀티유즈 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엔터는 약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왜요? 주가가 가다가 뭐 물론 메이저들 있잖아요. SM, YG, JYP, 하이브. 얘네 4대 종목들은 차트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 올라갔죠. 맞아요. 그죠? 큐브엔터만 주가가 올라가다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카카오와 SM 인수전, 하이브와 카카오 인수전에서 괜히 헛물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SM 놓고 일단은 카카오를 확정되면서 꽁 대신 닭이라고 큐브도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무로 큐브는 안 살 거야라고 하니까 뭐 주가도 실적도 뭐 별로고 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내용을 좀 겪었어요. 얘가 뭐 나는 M&A 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괜히 고래 싸움에 꼈다가 새우 등이 잠깐 터졌었는데 다시 새우가 등을 세우고 있네요. 그죠? 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이 3,300억짜리입니다. 너무 작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흥하해운이 시총이 3,000억짜리가 상한가 같듯이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총이 제일 좀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은 말 그대로 봐보세요. 정말 차트 보시면 새우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처럼 확 일어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 21선 돌파하는 양봉 3개 여기서 주목하라고 말씀 좀 드렸죠. 기관 투자자들 매수까지 붙어주고 오늘 시간의 거래까지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27,000원이지만 한 3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시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따님 픽인 우리 큐브엔터 오늘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이제 메이저 엔터주들이 잘 갈 때 억울하게 못 갔던 측면까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확률이 큰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더 자세한 큐브엔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큐브엔터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3번째 종목 뒤로 하고 4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네, 4번째 마지막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지난주 급등 후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24% 오르면서 15,49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5일선을 타고 최근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전자 두 분은 어떤 코멘터리 남겨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숨은 구리라고 적어주셨어요. 박준혁 전문가님 숨은 구리가 무슨 네. 뜻입니까?
이 MK전자의 이제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죠,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슈에서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재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MK전자가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뭐 번딩 와이어 그리고 세계 1위 그리고 또 솔더블 3위 이런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차트 보시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봉상에 이제 2월 여기 14일이죠.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한번 들썩일 때 이 종목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에 아마 요 날일 겁니다. 4월 19일경에 이제 그 이구 산업이나 대창, 구리인데 구리가 전기 자동차나 뭐 풍력 터빈 등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리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값이 상승을 해서 페루발 공급 대란이 한번 이슈가 살짝 된 적이 있어요, 이날. 그래서 이날 대창이나 뭐 이구 산업이 올라왔는데 MK전자가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주지만 과거에 키르기즈스탄의 광구 구리 매장량이 이제 구리 매장량이 84만 톤이 있었다는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주지만 구리 쪽에도 개연성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든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어떤 좀 엮여 있는 어찌 보면 재료를 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6월 15일인데 이때 엔비디아 우리 반도체가 상당히 훈풍 관풍을 보이고 있을 때 MK전자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15일에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좀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어쨌든 2월 달에 여기 상한가가 나온 어떤 시점은 계속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 상단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래로는 지금 가격대와 하단이 있는데 우리가 장중에 단타라든지 단기를 투자할 때는 뭐 장중에 분봉이라든가 일봉을 봅니다만 또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일봉뿐 아니라 뭐 주봉, 월봉도 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윙적으로 보실 때 주봉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의 황금 주황선 요 라인대를 어떻게든지 지지와 저항을 갖는 모습 가운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황색 우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일봉상에서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해서 좀 플레이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K전자 같은 경우 저희 박주혁 전문가님이 또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 4가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이 두 분 중에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골든벨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또 골든벨을 달성해주신 주인공이 바로 제 옆에 있다고 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임학 전문가님, 네. 이루다로 골든벨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네. 14%가 넘는 수익률을 또 찍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들어볼 텐데 기억납니다. 이루다는 저희가 이 수익률 대결할 때도 많이 언급을 했던 네. 종목이고 의료 기기 관련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확실히 안 가요. 셀트리온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도 그렇고 대표주들이 바이오는 끌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이제 조선 이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면 현대차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오지만 바이오는 매개 고리가 없어요. 바이오주가 셀트리온 납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바이오주 제약주 이쪽은 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여러분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일단 에스테틱 장비, 그러니까 피부 미용 기기들 먹고 우리가 뭐 치료하고 낫고 죽고 이런 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섹터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루트로닉 주가 이쪽이 저는 2차 전지보다 지금 더 청정 지역이에요. 여기가 대장입니다. 종목이 몇 개도 없고요. 루트로닉 공개 매수 들어가면서 주가가 지금 36,000원 걸려 있고요. 자, 보세요. 하이로닉입니다. 신고가 라인 접해 있지요. 비올입니다. 신고가 라인 접해 있죠. 와, 이런 데가 있어? 야. 거의 하와이죠. 네, 보시면 클래시스, 뭐 이런 게 있어. 야. 자, 윈텍입니다. 신고가 냈지요, 그죠? 스트레스 없이 올라가네. 그렇죠. 제이시스 메디칼 신고가 냈지요, 그죠? 뭐 시장 무시. 말 그대로 그냥 무수의 풀처럼 혼자 가는 섹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루다. 주가 역시 이제 늦게 올라갔지만 네, 막내로서 이제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되는 업종에서 계속 종목을 바꾸면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 다 접으시고요. 두 가지만 보세요. 에스테틱 장비주들 그리고 하나 더 어디? 치과. 치과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 2차 전지 가네만에 여기서 그만 싸우시고요. 네, 이쪽 종목들 아주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보다도 더 청정한 지역이 있다. 그게 바로 의료기기 쪽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자. 피부랑 치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힌트를 좀 많이 주셨는데 이루다로 14%가 넘는 수익이 또 났습니다. 공략을 또 했던 종목이 또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저희 전문가님들이 찝어주신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은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왜 의료기기 그 안에서도 이루다 등 관련된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 근거와 자료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 이렇게 골든벨 리뷰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이 오늘도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귀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오늘 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한 30가지로 드릴까요? 30가지?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주세요, 많이 첫 주세요. 번째는 이제 전 세계 LED 3위 글로벌 업체고요. LED에선 삼성전자도 제꼈다. 그렇죠. 3위고요. 또 자회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자회사 땡땡땡은 자외선 LED의 4년 연속 글로벌 1위의 어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나가는데요. 이제 과거의 특허, 그러니까 소송,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많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의 어떤 특허를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소송을 좀 펼쳤는데 필립스 TV라든지 필립스 사이니지 제품 판매 금지, 그리고 북미 최대 전구회사 파이트의 전구 제품 판매 금지, 또 LED Y캅 기술 침해한 13개 LED 브랜드 제품 판매 금지라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추가적인 이슈가 터졌죠. 5월 달 지난달에 유럽 17, 독일에서 17개국 이상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특허 소송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사실 이 특허로 인해서 이 기업이 사실은 2000년 중후반부, 2000년 10년, 11년, 12년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아실 겁니다. 상당히 그때도 강한 종목이었는데 2010년 초반을 넘어오면서 이 기업이 좀 역성장을 했거든요. 역성장을 해서 주가가 좀 발목을 잡혔고 특히 공매도 이 세력들에게 고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특허 소송의 승소가 실적에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당장은 이제 힘들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다만 공매도 세력들의 발목을 잡는 그 모멘텀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지금 이 이제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가져오면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일봉 차트는 뺐고 주봉인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엔 자회사가 있는데 5월 19일에 사우디 빈살만 사우디의 그 국립과학기술원과 LED 협약을 맺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때 그 종목 자회사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 기업은 이제 상한가에 조금 못 미친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상장한 지 20년 이래 당일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런 사례 종목을 가져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솔테크닉스라고 해서 상장 이래 당일 최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다 가져와서 바로 골든벨을 울렸죠. 이 종목 역시도 상장 20년 이래 당일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고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독일 특허권 승소 소식과 자회사가 사우디와의 어떤 업무 제약이 있으면서 지금 이제 주봉상인데요. 주봉상에서도 거래량 그리고 바닥권에서 자리 만들고 본격적으로 턴하는 어떤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을 해서 골든벨 울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이 힌트를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LED 세계 3위 기업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특허 소송 승소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고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3가지만 보고 어떤 종목인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대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이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학 전문가님 또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이신데 히든 종목 또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네. 지금 보시면 자, 임시완 배우, 박성훈 배우, 강하늘, 양동근. 자, 뭡니까?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2. 이번 주에 대본 리딩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기대됩니다. 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1,000억. 이게 오징어 게임 1에서는 한 250억 정도 제작비 냈는데요. 워낙 뭐 공존의 히트를 치다 보니까 제작비 한 4배 시원하게 쐈어요. 그래서 라인업이 캐스팅이 됐고 뭐 비공개적이지만 일단 대본 리딩이 이번 주 안에 시작된다라는 좀 썰이 있습니다. 또 때마침 지금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씨가 오셨죠. 그죠? 2박 3일 일정으로. 한번 갈래나 모르겠어요. 대본 리딩 할 때. 그러게요. 1,000억이나 썼으니까. 보고 싶겠죠. 네. 내 돈 잘 있나 볼 수도 있고요. 잘 되려나.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넷플릭스 시즌 오징어 게임 2는 뭐 공존의 우리 정말 이 우리나라 K-드라마를 알렸던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기 때문에 상을 더 휩쓸었고요. 네. 네, 뭐 배우들만 보더라도 99명 안 죽은 사람은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네, 공유부터 시작해서 이병헌 씨, 뭐 이정재 씨 다 나옵니다. 어찌됐든 뭐 화려한 라인업이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서 그럼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 일단 시즌 1 때 이정재 배우의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모 종목은 상장 폐지 위기에 속해 있거든요. 아이고, 네. 종목명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목이 없어요. 관련주가. 네, 관련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찾다 보니까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좀 바득바득 긁어봤더니 요거 하나 나오대요. 네, 일단 음향 장비, 음향 시스템 전문 회사예요. 라이브 톤이라고 일단 이 오징어 게임 물론 사운드 딴딴딴 여기 참여했었고요. 네, 뭐 요새는 사운드가 없는 여러 가지 뭐 영화나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음향 OST 도 중요하죠.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레퍼런스가 좋습니다. 뭐 괴물, 변호인, 명랑, 부산행, 뭐 최근에 기생충까지 해서 뭐 250편의 드라마 국내 최고의 뭐 자타공인하는 영화 음향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상관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근데요, 이 회사의 음향 전문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의 음향 사운드를 도맡아 할 기업의 지분을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지분율 95.5%. 거의 다 갖고 있는 있어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찾자니까 뭐 이거밖에 안 나와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 매물대에 좀 걸려 있어요. 단기 매물대라는 게 뭐냐, 매물대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입니다. 내가 물린 가격이 매물대예요. 네, 기다리는 가격이요. 그죠? 네. 여기만 와라. 내가 시원하게 던져버릴 테니까. 네. 거기 가격대 오니까 주가가 걸리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주가라는 그렇죠. 것은 끊임없는 손바뀜.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0,000원 갔는데 1,000원에 산 사람이 10,000원까지 가져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3,000원에서 4,000원 계속 손바뀜 과정 속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 손바뀜 과정이 지금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또 특히나 오징어 게임 2 이제 슬슬 군불대기가 지금 얘기가 좀 슬슬 나오는 대본 리딩 얘기가 슬슬 나온다는 것 자체는 좀 싱숭생숭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박했다는 거죠. 네. 연기가 좀 모락모락 좀 피어나는 것 같고 또 때마침 오늘 왔습니다. 넷플릭스 테드 CEO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래봐야 이제 뭐 화요일 지났으니까 수목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딱 3일 동안 안 움직이면 다음 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 주만 네. 네, 이번 주만 한번 좀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오징어 게임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참고로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으셨는데 이 종목 하나 나왔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음향 담당 기업과 관련돼서 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만 듣고는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데드라인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린 만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번 주 전략 꼭 챙겨가시고 또 뒤늦게 다음 주에 이 종목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전략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들 히든 종목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업 설명만 들으면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못 맞추신다. 저희가 좀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넌센스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힌트를 하나 더 뭐 내용적인 부분도 좋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시호 전문가님. 네. 좀 직접적인 것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 종목명의 이름이 여기가 어디 방송국입니까? 서울경제. 서울경제 TV입니다. 자, 서울이 들어갑니다. 서울이 들어간다.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세울. 네, 종목명에 아예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엉뚱하게 다른 종목을 사진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요. 하나만. 네, 과거 우리가 이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 텐베거 종목이었습니다.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장주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시장을 끌고 가던 따라가던 종목이 아니라 대장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VFX 기술 우리나라에서 1위하는 메타버스 대장주 인터넷에 지금 바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추가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다 완벽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는 이 밥까지 다 떠먹여 드렸기 때문에 입만 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의 노란톡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의가 많아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렸던 히든 종목들 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해당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황부터 종목 그리고 앞으로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까지 이렇게 다 드리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노란톡에서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편안하게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특징주랑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모두 이야기해드린 저희 이무학 박중혁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저희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